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9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죠.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모양이 우스운 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것이 민주당인데,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을 이제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별도로 또 돈 들여서, 아니 공수처에 이미 예산 투입해서 검찰 견제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하라고 맡겨놓고, 그리고 나서 공수처에 수사하는 걸 또 뺏어다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특검을 하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좀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민주당은 2중, 3중으로 돈을 들이자는 얘기냐? 그럼 자기들 돈으로 하든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공수처의 멤버들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임명해 놓은 그 수사기관 사람들을 못 믿겠다는 얘기인지 뭔지 도대체가 앞뒤가 뒤죽박죽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특검이냐 공수처 수사냐, 뭐 이 이제 선택을 하게 달리는데, 오늘 이제 오후에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여기서 최상병 특검법 문제를 저는 뭐 안 꺼낼 거로 보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꺼낸다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합의를 해준다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면 뭐 공수처 수사는 여기서 끝이죠. 끝.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물론 영수회담 결론. 근데 그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한다면, 자,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을 했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한 배경과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다. 여권 추천에 상관없이 독립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 이건 여권 추천이라는 것은 오동훈 후보자를 추천한 그 원천이 여권이라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여야로 이 인사청문회 자료가 넘어가고, 그리고 여야가 정해서 청문을 하고, 청문회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하면 뭐 아마 빨라야 5월 말? 그러니까 5월 말이라는 게 이제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마 그 전에는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수처 수사는 그 전에 끝날 수가 없죠. 그럼 공수처가 지금 이 부분에 관한 수사를 4월 26일에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 사람이 이제 이종섭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뭐 전달하고 뭐 이랬다는 거거든요. 14시간 조사를 했고요. 아마 곧 다시 또 불러서 조사를 할 모양이고, 이 수사는 작년 12월부터 대략 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총선 직후부터 뭐 본격화되고, 그동안에도 뭐 몇 차례 됐고, 이종섭 전 주 호주 대사가 이제 급거 귀국해서 나를 빨리 좀 불러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수사가 거기까지 진전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종섭 전 주 호주 대사, 전 국방장관을 지금 부르지 않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재은 법무관리관 뭐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다 마친 뒤에 이제 이종섭 전 국방장관, 그 다음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을 아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윗선이니까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뭐 대략 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의 이제 근본은 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에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뭐 통화를 하고 뭐 그러면서 자료를 제대로 보고를 하고 이러면서 외압을 받았느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종섭 전 주 호주 대사가 얼마나, 전 국방장관이 얼마나 관여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을 불러서 뭐 실토를 받는다. 근데 뭐 실토할 게 뭐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직권남용 부분인데, 직권남용에 관해서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 체제 때 초반에는 상당히 직권남용에 대한 유죄 판결이 많았습니다. 근데 후반으로 들어가니까
뭐 정권이 바뀌는 것에 대비했는지 모르지만 직권남용 부분을 상당히 까다롭게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어쨌든 그건 뭐 대법원의 문제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오동훈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까지 이 공수처의 최상병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앞으로 몇 달이 걸리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트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 특검법을 이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건데, 뭐 국회 압도적 다수니까 통과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문제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로 보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거를 이제 거부권이라는 게 이제 재의 요구권이죠.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걸 이제 좀 고민하다가 이제 할 텐데, 그렇게 되면 5월에 임시국회 열어서 정부로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하는 시간 필요하고, 만약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국회로 가죠. 그럼 국회에서 이제 재표결을 언제 할 거냐는 걸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이제 뭐 보름 내인가 회부를 하게 돼 있는데,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을 꽉 채우면 5월 29일까지가 21대 국회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5월 임시국회 열어서 뭐 재표결 거기까지 못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5월 임시국회 5월 29일까지 재표결을 못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니까 그런 법안들도 다 폐기 처리됩니다. 그러면 22대 국회에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 특검법을. 그런 걸 보면 또 몇 달이 걸리겠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 몇 달 걸리면 공수처 수사는 그때쯤이면 대략 아마 끝날 것이다. 그러면 특검법 자체가 어찌 보면 무의미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작년 12월부터 해서 뭐 최소한 6개월, 7, 8개월 뭐 이렇게 조사한 거를 특검에 뭐 불과한 몇 달간 조사한다고 그게 공수처 수사 이상의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해봤자 지금 국회 임기 말 다음 국회 임기 초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아마 실제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 왜냐하면 재표결은 3분의 2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일부가 대거 불참하고 국민의힘이 대거 불참하고 하다 보면 3분의 2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이 108명 22대 국회에서 다 만약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3분의 2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재표결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해 본다면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수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럼 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아무러면 뭐 공수처만큼 특검이 공수처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민주당의 끝없는 정치 공세의 결정판, 이런 거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운명, 글쎄요, 그게 뭐 안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생기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즈음에 공수처 수사가 이미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